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처마스입니다. 저녁 시간이 다가오네요. 저녁 식사하기 전에 한번 영상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좀 안 좋았습니다. 어제 미국장도 열지도 않았는데 이상하게 혼자 꼬라박는 그런 느낌이네요. 코스피는 0.61% 빠졌고요. 오늘 외국인들하고 기관애들이 좀 매도를 했어요. 외인들이 한 2,800억, 기관애들이 2,400억 정도 매도했고, 개인들은 5,100억 정도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코스피 상위 종목은 다 빠졌습니다. 1등부터 10등까지는. 코스닥은 760.37, 1.15% 빠졌고, 기관이 990억, 외국인들이 580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개인들이 1650억을 이제 매수를 한 거죠. 매수를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테오젠이 한 1% 정도 올랐네요. 클래시스 2.9% 올랐고, 나머지는 거의 다 빠졌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줬고, 중국 상해 지수는 0.29% 빠지고, 심천 종합은 한 1% 올랐고요. 홍콩 항생 0.23% 하락, 홍콩 H 0.1% 하락했네요. 일본 니케는 0.04% 약보합으로 끝났습니다. 그래도 잘 버텨준 것 같고, 그리고 대만은 0.64% 빠졌네요. 보니까 환율은 1341.7원, 0.2% 올랐고, 달러 인덱스 101.79 가리키고 있습니다. 일단 환율은 그래도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보니까 많이 빠진 게 또 중국 ETF들이 상당히 좀 안 좋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중국 ETF 참 저조한 수익률에 투자들이 등을 돌리다 보니까 이제 중국 ETF들이 잇따라 상장 폐지되고 있던 것 같습니다. 중국 전기차하고 배터리 ETF 투자했던 개미들이 선전에 나서는 것 같고, 특히 개미들이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렉티브 한 2,200억 정도를 팔아치웠어요. 연초 이후 수익률이 마이너스 13% 넘는데 1년 동안 보니까 마이너스 30%입니다. 상당히 안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 사들인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레버리지 이것도 70% 이상 떨어졌고요. 올 들어서 수익이 반토막 났죠.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 투톱 그 CATL하고 비아드 등이 비아디 여기 이제 상승하는데 두 배 베팅했던 투자들은 대규모 손실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현재 국내에 상장된 중국 ETF가 43개예요. 이 중 26개가 최근 한 달 수익률이 마이너스인데, 미국과 유럽연합이 이제 중국산 전기차에 46에서 한 100% 정도 고율 관세를 물리기로 하다 보니까 전망이 밝지 않다는 거죠. 특히 미국 공화당하고 민주당 모두 오는 11월 대선이 임박해지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압박을 좀 강화하는 거죠. 중국 경기 둔화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끊긴 ETF는 해외 시장에서도 자치를 감추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 자회사 글로벌 X 미국 법인은 미국 증시에 상장된 그 중국 ETF를 하나만 남겨두고 11개 모두 연초에 청산 절차를 밟았다. 밟았다. 참. ETF가 이렇게 개박살 날 줄은 참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여튼 중국 쪽에 투자하는 것은 좀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상당히 조심해야 한다. 요즘 또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그 한동훈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재차 발의한 최상병 특검법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뭐 특검법은 일단은 정치적인 거라서 별로 저기 갖고 이제 그 금융투자소득세 이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날 페이스북에 보면은 민주당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고 했죠. ISA. 이거로 해외 주식을 직접 투자를 가능케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런 민주당 입장이 알려진 후 국내 주식시장이 반응이 나쁘다고 비판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민주당은 국내 주식 대상인 금융투자소득세는 예정대로 시행하면서 해외 주식은 ISA로 직접 투자할 수 있게 하자는 것 같다. 그렇게 꼬집었다고 합니다. 금투세 폐지를 바라는 국민들은 해외 주식 시장으로 이 자금이 이탈하는 것을 막아가지고 국내 주식 시장을 살리자는 건데, 민주당 정책은 정반대로 국내 주식 시장은 버리고 해외 주식을 편하게 사자.
그런 의미냐? 그런 의미냐고 이제 반문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 더 불안감이 퍼지기 전에 금투세를 폐지해서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금투세를 빨리 없애버리고 IS의 계좌에서도 미국 주식을 살 수 있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하여튼 상황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아니라 삼성전자도 좀 많이 빠졌어요. 72,500원. 결국 맥없이 쭉 흘러내립니다. 2.5% 하락을 했는데 결국은 종가가 마지막 저가였어요. 종가가 저가였고 오늘 외국인들이 많이 팔더라고. 581만 주나 팔았습니다. 기관애들이 167만 주 정도 팔고요. 갑자기 좀 오를 듯 하더니 다시 또 꺾여요. 지금 투심이 좀 많이 꺾였습니다. 많이 꺾였고 상당히 좀 관망하는 그런 모드로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팔고 보자. 그런 취지인 것 같고요. 개인들은 한 730만 주 정도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모건 애들이 한 157만 주, CT가 95만, 골드만 56만, UBS 10만 정도 이제 매도를 했고요. 모건 23만, JP 5만 6천 정도 이제 매수를 했죠. 우선주를 보니까 우선주는 5만 9천 원, 5만 9천 원 말 그대로 얘도 종가가 저가였어요. 저가였고 하여튼 5만 9천 원 커트했는데 저는 6만 버텨주기를 바랬는데 역시 오후 되니까 맥없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보여주었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팔고 기관애들이 좀 많이 팔았네요. 8만 2천 주. 개인들이 한 9만 주 정도 매수를 했고요. UBS가 18만, CT 16만, JP 5만 8천, 모건이 6,700 정도 매도를 했고 멜리지 29만, 골드만 25만, JP 6만 3천, 맥커리 2만 5천, 모건이 4,800주 정도 이렇게 대략 매수를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좀 아쉽지만은 좀 빠졌다. 빠졌다. 참 어떻게 해야 할지 참 난감할 겁니다. 이거 참 계속 가지고 가야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지금 아예 그냥 팔고 떠나야 하는 건지 지금 갈팡질팡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네요. 삼성전자 투자가 참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지 상상도 못한 분도 있지만은 제가 늘상 얘기했지만 삼성전자 좀 가장 힘든 게 없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삼성전자 투자라는 게 이게 보통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려워요. 이 등치는 커가지고 상당히 지금 맥없이 그냥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많이 충격을 좀 가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습니까? 지금 당분간은 그 외인들의 그 투심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서 가지고 조금 관망하는 것 같아요. 당분간은 제가 볼 때는 조금 흐름 자체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반도체 섹터 자체가 좋지 않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좀 빌빌 거렸어요. 상당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삼성뿐이 아니라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다 빠집니다. 이제 반도체 섹터가 조금 힘든 또 시기를 보내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빨리 좋은 호재가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좋은 호재 나왔으면 좋겠고 일단은 뭐 지금 싸다고 해가지고 많이 하지는 마시고 좀 기다려 보세요.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좀 많아요. 막 금투세 관련된 이야기들도 있고 하다 보니 외국인들이 미리 좀 정리하는 것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금투세 관련된 좋은 소식들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부터 좀 털어내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불확실성이에요. 예, 불확실성. 이게 좀 해소가 돼야지만이 삼성이 좀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서 좀 버텨주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원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녁 맛있게 드시고 마지막 방송 때 봬요.